이러면 제가 봤을 때 이혼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혼은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하는 겁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내용을 여러분께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리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흔하다, 뭐 결혼한 커플들의 제가 공식적인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3분의 1이 뭐 헤어진다 이렇게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혼이라는 얘기는 좀 부정적인 단어가 아닌가. 저 또한 예전에도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고등학교 때 부모님 이혼하셔가지고 저도 이혼 과정에서 갔는데 시간이 이렇게 아무리 지나간들 자녀에게는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렇게 커가면서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런 쪽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상담 오신 한 분을 사례를 제가 오늘 말씀드려 볼 건데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경우에 사실 만약 이분이 말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한쪽 말만 들어봤기 때문인 거죠. 사실 기반으로 팩트다. 그것이 한쪽 말만 들어보면 안 된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양쪽 다 들어봐야 된다. 둘 다 들어보기 전까지는 중립 끼워 놓고 기다려 봐야 된다. 한 분만 상담을 받으시러 오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제가 중립 끼워 놓고 기다리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분께는 마지막으로 그냥 헤어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아이가 없을 때 헤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유가 있겠죠. 처음에는 큰 이유가 바로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폭언이었습니다. 폭언. 문자 내용을 이렇게 조금 캡처한 것을 다는 아니지만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이게 뭐 제가 뭐 보여달라 한 것도 없고 한번 보시자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냐라면서 보여줬던 것이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는 그런 말투나 뭐 툭툭 내던진 말투에 상처를 받았는데 이것이 점점점 선을 넘어가서 폭언이 되고 욕설이 되고 완전 이렇게 막 완전 비하가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와, 좀 마음적으로 상당히 힘드셨겠네요 라고 이것이 처음에 이분이 이혼을 생각했던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당연히 폭언을 넘어서서 어떻습니까? 절대로 벌어지지 말아야 될 상황이 바로 이 폭행이죠. 폭행. 사진도 본인이 이 증거 사진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팔이라든지 이쪽에 팔, 다리 다행히 뭐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얼굴이나 이쪽에는 없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밀치고 당기고 이렇게 막 힘을 주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어디 부딪히고 막 이렇게 주먹으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팍 했나 보더라고요. 다리로 막 때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팔하고 다리 쪽에 이렇게 멍이나 이런 상처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특히나 이분이 그러니까 오신 분이 여성분인데 상대방이 남편분이죠. 한번 이렇게 일본 말로 삔또 나가나 그러죠. 한번 헷가닥 가면 보통 이게 술 마시고 이렇게 트리거가 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술 마시고 오면 회사에서 힘들었거나 뭐 본인이 뭐 마음에 안 들었고 기분이 나빴던 일이 있었겠죠. 뭐 이렇게 그 감정을 알아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와서 와이프한테 막 이것을 그대로 표출하는 거죠.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 사람 좀 희한한 사람인데 화가 좀 누그러뜨려지는 사람인 거죠. 당연히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술이 다 깨잖아요. 아침에.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데 와가지고 미안하다 뭐 저는 이럴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래서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렇게 각서도 쓰고 막 동영상 찍어가지고 이런 것도 있더라. 무릎 꿇면서 다시는 내가 뭐 이렇게 뭘 안 하고 뭐 근데 뭐 아니죠. 처음에야 뭐 말씀드린 대로 밀치고 몸싸움 정도 하다가 이제 일이 커지고 일방적으로 막 폭언이 가다가 폭행이 가다가 이제 술 마시면 막 이렇게 막 와가지고 폭행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연애 때 이분이 남편분 이렇게 모르셨냐 하니까 연애 때는 사실 이 정도 아니었습니다. 몰랐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던데 사실 제가 위에 오늘 쭉 말씀드리신 내용을 보면 아니 이 얘기는 저를 찾아올 게 아니고 아니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했죠. 저도 이 영상 보신 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상담하러 오시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니고 메일의 내용이요. 이분이 저한테 메일 주셨는데 이 커플이 만난 지 그러니까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메일 내용을 제가 보고 놀란 거죠. 왜냐면 그냥 소개받았거나 선받거나 뭐 어디 뭐 데이트 커플이 뭐 오프라인 이런 데 만난 것이 아니고 부동산 임장 카페 오프라인 거기 공부하는데 거기서 만났다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와 놀래가지고 모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제가 항상 주구장창 얘기했던 것이 임장이나 카페 스터디나 뭐 이렇게 강의나 실제적으로 온라인이 됐든 뭐 오프라인이 됐든 간에 그냥 공부하는 이런 모임에서 만나면 저는 이거 괜찮은가 성향이 이렇게 뭐 재테크 투자 성향이 맞아가지고 잘 맞을 거다. 물론 이제 뭐 투자 관련돼가지고 재테크 뭐 성향이 맞다 해가지고 결혼 생활이 행복하거나 모든 성향이 맞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예전에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항상 이것 때문에 갈등이 많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뭐 한쪽은 투자를 해야 되고 한쪽은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고 경제적인 문제 이런 사고방식 투자 관련된 재테크 마인드 이것 때문에 싸우신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일단은 이게 맞는 분들이 만나면 좀 덜 싸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뭐 아니겠죠. 근데 그것도 제가 놀랐는데 더 놀란 사실은 뭐냐면 그분이 메일에서 내용을 주셨는데 숨겼다는 거죠. 남편이니까 뭘 숨겼냐. 아니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 제가 뭐 말씀드린 이성을 만나려면 재테크 투자 관심 있는 그런 모임에 가가지고 사람이 있는 데 가서 내가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꿔야 된다. 그래 같이 공부하는 오프라인 모임에 가면 더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미 싸울 때 폭언과 폭행하기 전에 싸울 때 그런 얘기 했다는 거죠.
아니 뭐 차곡차곡 돈 잘 모아가지고 투자 공부해가지고 아파트 투자 관심 있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처음에 남편이. 근데 결론은 거짓말이었다. 실제로는 마이너스 그냥 대출 받아가지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생활비 쓰고 집도 본인이 열심히 막 공부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돈 모아서 전세방을 마련해서 거기에 지금 신혼집을 쓰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만 전세가 아니고 월세. 차도 전액 뭐 캐피탈 할부로 해가지고 그냥 다 할부 계속 결혼해서도 보니까 할부금이 계속 나가고 있더라. 투자 관심은 그냥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게임하고 있고 또 지금 막 본인은 막 주식하고 코인에 막 몰빵하고 있고 그것도 막 자코인에 잡주 테마주 이런데 정치 테마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전에 까먹은 돈이 어마무시한데 본전 생각하다 보니까 더더더 극단적인 이런 잡주 잡코인 뭐 이쪽으로 가는 거죠. 한 방을 노리고 투기를 하고 있더라. 이 정도면 그러면 기망에 의한 이거 뭐 혼인 무효 이거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법적인 게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한번 나중에 변호사 찾아가시면 한번 여쭤보라 했는데 이미 근데 벌어진 일을 어찌 하겠습니까? 지금은 근데 어떤 말씀 드릴까 싶어가지고 1,000원이다. 왜냐하면 애가 아직 들어서지 않아가지고 임신도 안 했고 애도 없고 애 나중에 놓고 나서 이런 일을 벌였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아직도 또 불행 중 다행이 뭐냐면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하시죠. 결혼해가지고 아직 혼인신고 안 했다 하더라고. 그러면 사실혼 관계다. 그러면 헤어지기 오히려 더 쉽지 않겠는가. 부모님 혹시나 요상 알고 계시냐니까 일부는 알고 남편이라는 사람이 뭐 속여서 결혼 어느 정도는 아는데 다 얘기한 건 아니다. 오늘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빨리 이거 부모님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라. 얘기하시고 다 많이 털어놓으셔라. 제가 봤을 때는 평생 갈 인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젊을 때 각자 인생 가시는 게 제가 주제 넘을지 모르겠지만 각자 인생 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남편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전셋집이 아니고 월셋집이라 했기 때문에 신혼 살림도 뭐 많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서로 재산 분할할 거 이런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그냥 합의로 해가지고 헤어지자고 얘기해라. 이게 이혼이 성립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혼 관계인데 서로 이제 혼인신고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잘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하셔라. 절차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앞으로 남자를 어떻게 믿으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시길래 일단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남편분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너무 막 부정적인 생각에 그 사고에 나를 이렇게 막 가두지 마시라. 그리고 일단은 지금은 당장 남자 만나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일단 이 일을 빨리 원만하게 마무리하시면서 최대한 갈등 없이 끝내시고 당분간은 남자 이렇게 이런 거 잊어버리시고 자기 개발하시고 돈 모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또 대구에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구 하락장이기 때문에 2년 3년 안에 대구에 내가 내 집 마련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은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소비 지출 통제해서 돈 모으시고 이제 부동산 공부하시고 내 집 마련 대구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 돈을 지금까지 모은 돈하고 3년까지 모을 돈이 있죠. 그 돈을 합쳐가지고 내가 대구에 내 예산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떤 매물을 가정적으로 지금 사는 것이 가격 하락할 때 잡는 게 좋죠. 그래서 그때 내 집 마련한다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그것을 제1의 목표로 하시라. 제1의 목표는 이제 남편과 원만하게 헤어지시는 거고 제2의 목표가 3년 안에 내 집 마련 하시는 걸 목표 잡고 하셔라. 공부하셔라. 이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헤어졌거든요. 일단 내가 잘 살고 봐야 된다. 그 뒤에 또 인연이 또 있다면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그 다음 또 인연과 만나가지고 그렇게 또 결혼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잘 살자. 내가 내 돈 벌고 내가 내 자산을 키우자라고 마무리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물론 한쪽만 제가 들어봤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혼해도 되지 않을까요? 헤어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상담을 한 사례를 제가 조금을 각색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부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또 한쪽으로 제가 너무 편향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재테크 투자 마인드만 맞으면 좀 이렇게 갈등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라는 사례를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넓고 다양한 사연들이 많고 저도 항상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 깨달으면서 오늘 많이 배웠다는 사례를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